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들이 진짜 있을 것인가?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삼전은 HBM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항상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편으로 지금 시장이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은 매크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트럼프의 마음, 입과 손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부분들이 금요일에 인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핵 인용과 같은 부분은 역시나 헌재의 결정이 빠르면 2월 말, 늦으면 3월 초라고 했는데 뭐 이후에 어쨌든 저희가 100%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뭐 3월에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3월에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매크로적인 통제 불가능한 요인들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상수로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좀 플레이를 해본다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학습 효과가 올라왔기 때문에 1, 2월 달에 코스피가 상당히 좋았죠. YTD 10% 이상 올라갔고 PBR이 0.9배에서 이제 1.0배 정도인 2,600~700대까지 쫙 올라갔던 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었던 업종들 그리고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업종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계 방산, 미디어 엔터 이러한 업종들 그리고 이제는 더 안 좋아지진 않겠지 했었던 화학, 2차 전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되었는데 이미 그 재료들은 소진이 되었죠. 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뭐 화학 같은 경우 YTD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업의 실적, 업황의 회복의 가시화 여부 등으로 좀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있었던 저가 매수 플레이의 니즈는 존재하고 있으나 한번 재료를 써먹었기 때문에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수익률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새로운 재료를 기대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관세 관련된 업종에 있어서 관세는 이제 상수로 제가 두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회복될 수 있는 업종들이 진짜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장 이제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는 것들이 결국 반도체, 전자기기 그리고 자동차 모빌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삼전은 HBM 관련된 기대가 여전히 잔존해 있고 항상 좀 실망감을 많이 가지셨겠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갤럭시 세일즈에 대한 레버뉴가 좀 올라왔고 하반기에도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 레거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반면에는 HBM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들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삼전이 방어가 힘들어진다라면은 이제 좀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삼전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업황의 회복이 이를 통해서 좀 괜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달렸었던 업종들은 지금 다시 내려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그 똑같은 상승폭을 시현하진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되 그 상승의 힘은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들인데 결국 매크로 장세의 상수는 정책이라고 하면 정치와 연관이 되나 이럴 때일수록 독립성이 부여되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그나마 시장에 있어서는 비우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친화적인 거죠. 왜냐?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바라보는 곳이 파월이나 이청용 총재를 향하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쵸. 유동성을 좀
완화해 주길 바라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멘트가 나오고 방향성이 좀 잡혀간다라면은 당연히 금리에 민감할 수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들을 시현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렇지만 매크로에 대한 악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과 업종의 그 트렌드 자체가 조금 턴어라운드 해주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종목들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사실 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강했었던 반면 앞으로는 관세는 사실상 이미 상수이기 때문에 관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특히나 좀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좀 저평가 기회들을 좀 찾아보자. 뭐 대표적으로는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전자기기 내지는 자동차 쪽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 관세 외에 통화정책 관련된 수혜를 금리 인하단에서 누릴 수 있는 뭐 제약바 의료기기 쪽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이 투자의 시계를 너무 길게 가져가서 이렇게 되니까 쭉 갈 거야라는 거는 지금은 조금 지양해야 되고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뭐 아주 이념적으로 막 쭉 밀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꽂히는 주제를 엄청 세게 밀잖아요. 그래서 일기 때 고위 관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트럼프의 책상에서 치우면 된다, 페이퍼를.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하더라 했는데 그때는 그 오리지널 공화당 출신의 관료들이 좀 계셨지만 지금은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트럼프랑 호흡을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면은 사실 뭐 이게 오락가락 할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의 시계를 길게 가져가면은 너무 악재밖에 없고 뭐 좀 좋은 재료 찾기 어려우니까 뭔가 주제를 밀고 갈 때에는 여기에서 그래도 반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조금 엑시트를 해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놓는 것들이 필요한 일단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관리 운용 쪽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확실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과 좀 반대적인 측면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케이스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에 확실히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오늘 또 대화에서도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불확실 요인이 많이 잠재되어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재 상황이니까 그런 거에 너무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도 챙길 수 있을 때 빨리 또 챙기고 현실적으로 내 자산을 좀 지켜가는 전략을 추구하시는 듯하다라는 게 좀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직장인분들이 본인 퇴직연금으로 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퇴직금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사업소득이 없을 때 나의 노후를 보장시켜 줄 수 있는 돈인데요. 그 돈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나 손실을 보기 싫어하죠. 내 여윳돈은 내 투자의 판단하에 100을 투자했는데 110이 될 수 있고 150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손해는 다 누구나 싫어하지만 내가 투자한 건데 어떻게 누구를 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맞는데 그 돈의 위험 회피, 손실 회피가 극도로 높은 그 돈의 성격은 퇴직금에 있어요. 근데 퇴직금은 아주 위험한 리스크, 하이 리스크로 분류되는 상품들의 ETF 같은 것들은 투자 금융 상품은 편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레버리지 이런 것들은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의 손실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잘못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너무 뼈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이런 성격에 지금은 조금 비슷하게 나의 여유 자금도 운용을 한다라면은 손실을 안 보고 있으면은 그만큼 자기의 투자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앤다운이라는 이 금융시장의 파고 속에서 조금 잠잠해질 때 남들보다 앞장서서 많은 투자금으로 리턴을 추구할 때에도 리턴 절대 규모가 커질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를 조금 하향 조정하고 수익률보다는 최대한 원금 보장 이상으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단기적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참 뒤가 없는 퇴직금이라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부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좋겠네요. 네, 지금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트럼프는 뭐든지 손해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손해보는 것도 싫은데
미국이 너네 때문에 관세 정책을 하는데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다 너네 때문이야 라고 또 나중에 할 수 있고 네네. 또 전 정부 탓을 할 수 있고 파월이 금리 인하 안 해서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저에는 그 한 명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지만 트럼프 1기 때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주식 너무 좋았고요. 채권은 안 좋다라고 했었는데 글로벌 국채가 약 코로나 빼고 1년을 빼면 3년의 집권기 동안 5%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채는 8%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채권이 안 좋다고 하는데도. 근데 미국의 비국채, 회사채 관련된 수익률은 더블 디짓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에서 안전하다는 게 국채, 공사채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민간이 발행한 회사채는 또 위험이 좀 더 있을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 위험 자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회사채 역시나 위험 자산에 가까운 채권인데 이 두 가지의 수익률이 좋았다는 거는 트럼프는 그래도 금융시장 친화적인 인물이다. 다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듣기 싫은데 이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멘트가 일기 때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라서 그러니까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트럼프의 근본적인 걸 본다라면은 금융시장이 무작정 깨지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후단에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걸 참 우리가 트럼프라는 인물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경험했던 바가 있었고 실제 그때 또 자산시장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 기간을 이제 버텨가고 계신데 그럼에도 힘든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주중도 그렇고 주말에도 본인의 계좌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은 이거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이해하기가 벅찬데 나의 계좌에 그 마이너스가 떠 있는 걸 보면 그렇죠. 너무나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고 그래 결국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은 또 장래의 일이다 보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기분이 좋으려면은 그래도 플러스가 좋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참 어려운 시장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이 시장을 사실상 이렇게 만들고 있는 주체 인물인 트럼프조차도 뭔가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버텨라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 초만 하더라도 막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나 TSMC 회장하고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기술주,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는 훈훈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타게이트 이렇게 막대한 규모는 하고 또 도지를 운영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또 트럼프의 핵심 요직에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업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얘기만 하니까 뭐 하나 숨 쉴 구멍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 하려면은 다른 나라 보고 너네 먼저 머리 숙이고 우리한테 카드 들고 와. 근데 사실 미국이 초강대국이니까 그 말은 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나라가 미국한테 가서 납죽 엎드리면서 우리 거 다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뭐 만화에서나 가능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 팀장님 그러면은 결국 이 또한 지나가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 또한 지나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버티고 버티다 보면 결국 또 좋은 날이 올 텐데 그 좋은 날이 오는 뭔가 그 시그널 같은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관세 발표 이후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무역 흑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즉 미국의 적자 부분을 축소하는 데 일부 동의를 했고요. 이를 이제 군사 지원과 연계를 하는 방향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결국 카드인 거죠.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상호 관세율이 이스라엘은 10%대였는데 이것도 오케이 하고 우리 무역 흑자 내는 거 좀 줄이겠다. 대신에 군사 지원을 해줘. 이건 중동의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고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되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자꾸 노벨 평화상을 본인 입으로 막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캐릭터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정치인 그 누가 노벨 평화상을 준다고 하면 마다하겠습니까마는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캐릭터는 잘 보기 드물었는데 중동의 평화 그리고 젤런스키를 불렀고 젤런스키를 박대하면서까지 푸틴의 편을 들었던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그 다음에 트럼프가 친한 인물이 우리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김정은과 만났을 때에는 결국에 동아시아, 유럽, 중동의 평화를 가져온다. 라는 컨셉이면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 본인이 해결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과 뭐 중동의 그런 불안감이 없어진다라면은 이제 중국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 그리고 채찍을 하면서 당근을 내비칠 수 있을 것 같은 시그널. 그럼 중국이 협상장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퍼포먼스를 마음껏 낼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건 트럼프의 계획이고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받쳐줄 것들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하면은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일본인데요. 영국은 지금 유럽과 미국의 사이가 좀 틀어졌기 때문에 한 발은 항상 유럽에 걸치고 있어서 미국 편을 완전히 들 수는 없지만 결국 미국과 손을 잡고는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영향력은 없고 중동은 이스라엘, 동아시아에서는 일본. 일본은 이미 어제 통화를 해서 이시바 총리가 설명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잘 하자. 그리고 이미 이시바 총리는 2월 달에 가서 트럼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라면은 점진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구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아까 이스라엘과 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자꾸 미국한테 막 이렇게 요구하고 러시아의 푸틴은 당연히 지금 본인한테 카드가 와 있으니까 그렇죠. 더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제 평화협정을 맺자고 했을 때 푸틴이 조금 민기적되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빨리 뭐 앉아서 뭐 해라 뭐 이런 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푸틴이 보통 사람도 아닌 이상 뭐 쉽게 트럼프의 말을 하기보다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쓰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는 데는 필수 불가결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책 당국자의 뭐 개인적인 노력도 있겠지만 시장 참가자 입장에 있어서는 이 금융시장,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희생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고 난다라면은 안개가 싹 거치게 되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에 가까워진다라면은 조금 더 투자의 환경에 있어서는 개선되는 흐름들을 직면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보니까 좀 먼 미래도 들리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워낙에 추진력이 있는 인물인지라 막 밀고 나가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사실상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좀 안정시키기 위한 좀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모니터만 좀 보시게 될 수밖에 없죠. 모니터나 핸드폰을.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제 본인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보는 것 제가 감히 추천드려 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일비해서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트럼프의 그 뉴스만 보면은 세상이 현대사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습니다. 예. 네.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러려니 또 이런 말 했네 이런 말 하지만 그냥 아닌 사람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봐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돈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오죽할까 그렇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마음을 다독거리는 본인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금융사 측면에 있어서 시계를 뭐 1960, 70년대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팬데믹 이후에 하이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는 2000년대 전후가 아니라 1970년대까지 고물가 시대로 시계를 확장했지만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관세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의 자유무역의 이전인 자국보호무역주의를 표방했었던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의 모습들과 유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아주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는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많았던 OTT나 케이블 아니면은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문서들을 조금 찾아본다라면은 아,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왜 이렇구나? 라는 것들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서 본인만의 기준을 조금 더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단 관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미국의 영토 확장기가 1700에서 1800년대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쫙 진출을 하고 멕시코와의 전쟁 그리고 뭐 루이지애나를 사고 알라스카를 사고 이런 것들에 트럼프는 되게 본인의 그런 업적을 세우는 것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본인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일견 이해는 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과 함께 금융시장에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역사 관점에서 좀 본다라면은 훨씬 더 이 뉴스보다는 좀 이해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팀장님도 추가하시다시피 투자란 돈의 흐름의 그 길목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또 이상적인 투자인 만큼 지금 매일같이 변하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뉴스 그러면서 그 변동성을 보기보다 결국에 그로 인해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큰 흐름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앞선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지금의 흐름을 나름대로의 좀 시나리오 그려보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